오늘의 쓸모있는 뉴스를 골라드립니다. 바쁜 하루 뉴스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스언니 장선입니다. 자, 뉴스언니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입장은 오염수 방류 찬성은 아니다. 기사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 이후 12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정리해 볼게요. 일단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이 발생했죠.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134만 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방류시설, 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해서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 일본 정부가 이걸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해왔었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내고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기시다 총리와 만난 어민단체 간부들은 반대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심한데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IAEA의 결과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죠. 지난달 4일 IAEA의 포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고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내용들은 일종의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국제 인증서처럼 활용되고 있고 또 IAEA 자체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는 IAEA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지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도 했고요. 도쿄신문에서는 일본 정부가 IAEA의 거액의 분담금을 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자, IAEA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볼까?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방류되는 오염수의 삼중수소의 양이 기준치에 따라 안전한 수준인 것은 맞고 이 정도 양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으며 사고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염성에 대한 걱정이 일자리나 소비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일단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거라고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에 IAEA 사무소에 2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방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일본과 합의하기도 했죠. 정부가 말하는 정확한 입장을 조금 다시 보면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서 나왔어요.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오염수라는 표현은 방류 이후에도 일단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나왔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치권까지 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괴담 선동 세력이 우리 수산업을 죽이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리는 규탄 집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 여론전에 나섰죠.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과학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상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나타났고 지난 6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78%가 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일본의 방류 결정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이걸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고 그럼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중국은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일본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의 일본인들에게 일본어로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홍콩에도 수산물 수출이 불가능해지는데 이들 지역은 일본 수산물 최대 수출 시장이라 일본 정국은 중국의 금수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서 수산업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계도 지금 걱정이 큰 상황인데 상인들은 수산물이 안 팔릴까 봐 걱정, 손님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냐고 걱정, 이렇게 걱정이 큽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전례에 비춰서 우려가 큰 거죠. 그런가 하면 바다가 오염되기 전에 수산물을 미리 확보해 놓자는 단짝 특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겠다면서 회나 해산물을 찾는 발길도 있었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슬픈 특수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중국 등 7곳만 남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수산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늘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에 걸쳐 이뤄질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일본과 협의하며 오염수 방류를 지켜봐야 하는 거죠. 자, 1950회 자료 검토, 780회 현장 방문 등이 필요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뉴스 언니가 고른 두 번째 뉴스. 돈 없어요.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 긍정 기사입니다. 통계청이 청년의 의식 변화를 수치로 발표했네요. 비혼이 많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거 알긴 했지만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를 보면 2022년 5월 기준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6.4%로 10년 전인 2012년보다 2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결혼의 긍정적인 인구 비율보다도 13.6%포인트 낮게 나타난 거죠. 남녀 비율로 좀 살펴볼까요? 결혼의 긍정적인 청년의 비율을 성별로 보면요. 여자 28%, 남자 43.8%로 각각 10년 전보다 18.9%포인트, 2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서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출산 양육 부담, 고용 상태 불안정, 결혼 상대 못 만남 순으로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은 이들의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서 80.9%가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53.5%로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네요. 다만 가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3.5%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예요. 청년들이 가족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기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통계청은 청년들이 처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이에 따라 가족 돌봄을 부담으로 느끼면서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가족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언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